혹시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뭔가 좀 개운치 않거나 실망스러웠던 경험은요? 아, 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있죠. 이게 좋은 변호사 만나기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오늘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이유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왜 우리가 변호사한테 실망하게 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사실 법률 문제라는 게 뭐 일상적인 건 아니니까요. 막상 닥치면 진짜 전문가 찾는 것부터가 좀 큰일이죠. 그렇죠. 특히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보니까 변호사랑 관계 맺을 때 신뢰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서 또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변호사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론 꼭 변호사가 있어야만 하는 사건도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엔 그냥 시간과 노력을 아끼려고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셈이죠. 맞습니다. 뭐 세무사한테 세금 맡기거나 법무사한테 등기 맡기는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죠.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 위임 계약의 본질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도 위임은 대인적 신뢰관계, 이걸 기초로 한다고 보거든요. 아, 신뢰관계?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변호사에 대한 불만족은 결국 이 신뢰가 깨졌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호사를 좀 비판하는 이유 자료에서 여러 가지를 꼽던데요. 뭐 내가 낸 돈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거나? 아,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설명이 너무 어렵다, 뭐 태도가 불손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자료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정말 선임해서는 안 될 변호사. 네. 이걸 만나는 경우라고 해요. 마치 지뢰밭 같다고.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라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요. 그 자료 보니까 불안한 의뢰에는 본능적으로 좀 확신을 주는 사람한테 기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길 확률 몇 %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근데 또 보내주신 글을 보면 신중한 변호사들은 그런 질문에 쉽게 확답을 잘 못한대요. 네, 당연하죠. 뭐랄까 의사가 수술 성공률 100% 장담 못하는 것처럼요.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도 있고 재판 중에 변수도 너무 많고 예측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자료는 지적하는데요. 확답을 간절히 원하는 의뢰인이랑 어쩌면 좀 무책임하게 그 확신을 딱 주는 변호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아, 만나는군요. 네. 이런 변호사들은 이제 의뢰인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건을 수임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오히려 막 다양한 가능성, 위험 요소 이런 거 꼼꼼하게 설명하는 신중한 변호사는 좀 답답해 보이거나 아, 저 사람 실력 없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죠. 그러게요. 그럼 좀 문제가 있는 변호사들은 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걸까요? 한 자료에서는 아예 몇 마디 듣지도 않고 확답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일하는 경우 못 봤다고까지 하던데요. 글쎄요. 근데도 의뢰인들이 쉽게 문제 제기를 잘 못한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자료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 우선 상대가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소송이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했던 약속은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잊혀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죠. 또 변호사가 책임을 뭐 법원이나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슬쩍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해요. 아, 게다가 수임하고 나면 변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다고 하죠. 사무직원이나 사무장을 통해서만 소통하게 되고 네. 그러면 의뢰인은 점점 지치죠. 그래서 결국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랑 싸우는 것도 힘든데 내 편이어야 할 변호사랑 또 싸워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정말 최악이죠. 결국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불신이 다 이런 경험들에서 나온다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처음 들었던 확신이랑 결과가 다르고 소통은 잘 안 되고 서류는 봐도 모르겠고 이런 게 막 쌓여서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좋은 변호사님들도 분명 많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많죠. 다만 그분들은 상담할 때 듣기 좋은 확신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심지어 최악의 경우까지 솔직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불안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믿업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찾고
또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 문제로 딱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그 불안감 때문에 섣부른 확신에 기대기보다는 과정을 좀 투명하게 공유하고 같이 헤쳐나갈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왜 좋은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또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갈망하는 심리, 그리고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참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혹시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신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길 수 있다, 승소한다 이런 말보다는 당신의 상황을 정말 진지하게 분석해주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를 알아보는 눈,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순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불안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그 불안감을 좀 건강하게 다스리면서도 동시에 냉철하게 조언의 진실성을 가려내고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